자,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초보자 코린이부터 그 코인 어느 정도 매매하신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특히나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일단 위험하다, 실체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코인 투자를 주저하고 아예 포기하고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 실제로 코인 그 상승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50%, 100%, 200%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투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 된다. 생각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왜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재투자 아카데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천재투자 아카데미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을 하셔야겠죠. 계좌가 있어야 돼요. 계좌가 이제 업비트가 있고 빗썸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보통 경우 국내 최대 거래소가 업비트입니다. 거기가 거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인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래가 적어서 매매하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업비트부터 좀 시작하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업비트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업비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거래가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편하죠. 예. 그럼 거래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계좌 개설은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예.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업비트 계좌 개설. 네, 이렇게 검색하고 누르시면,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딱 들어가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어느 분인가요? 어느 분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쫙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코린이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저 보면 업비트 계좌 개설 방법 있네요. 예, 계좌 개설. 사는 방법은 매매하는 거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매수, 매도, 클릭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다들 아실 것 같고, 계좌 개설은 자 먼저 이제 인터넷에서는 네이버에서 이제 업비트 친 다음에 이제 깔아도 되고, 모바일에서는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제 업비트 다운 받으셔서 하면 되고, 그 전에 이제 먼저 계좌 개설을 해야 돼요. 계좌 개설하면 여기 순서대로 쫙 나와 있으니까, 요거대로 이제 요거 설명 보시면서 꼼꼼하게 이제 계좌 개설을 하면 되고, 앱 설치하고 앱 설치하고 난 다음에 모바일로 계좌 개설 진행을 하게 되면 휴대폰 본인 인증해서 신분증 촬영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화면에 나온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좌 개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계좌 인증, 은행 증권사 계좌 인증. 요거는 이제 요런 거 해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본인 인증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은행, 거기에다가 1원을 송금했습니다. 거기 은행에 가셔가지고 숫자 3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핀 비밀번호 6자리 설정, 요거는 진행하다 보면은 6자리 입력해라 2번 확인하면서 비밀번호 설정이 되는 거고, 생체 인증은 지문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등록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닉네임 설정, 이용 약관 동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어디 가나 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계좌 개설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계좌 개설을 했다, 모바일로. 그러면
그 순간 계좌 개설이 완료되지가 않고 영업일수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영업일에 그 업비트 측에서 전화가 와요. 확인 전화를. 예.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그게 확인이 완료가 되면 계좌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막 불이 붙고 화랑일 때는요. 계좌 개설 만약에 토요일에 신청을 했다. 근데 확인 전화 오는 데만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렇게 걸린 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개설할 때 한 뭐 일주일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장이 좀 조정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시간은 뭐 2, 3일 내로 좀 단축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차분하게 기다리셔서 그렇게 이제 계좌 개설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좌 개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뭐 매매죠. 계좌 개설은 뭐 기본적인 단계고 예. 그래서 업비트를 깔게 되면 요거는 PC 버전입니다. 예. PC 버전인데 요런 이제 화면이 나와요. 업비트 나와 있고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코인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그 로그인을 해야 그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로그인 누르셔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요건 이제 모바일도 필요해요. QR코드 로그인 보안을 위해서 전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한 2년 전인가요? 한번 카카오톡이 그 화재로 중지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업비트가 뭐 거의 뭐 하루 반나절 다운돼가지고 로그인 자체가 안 된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업비트 측에서 이제 로그인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인 요거를 딱 누르면 이제 휴대폰으로 요거 이제 그 QR 코드 딱 갖다 대면은 되고 그다음에 숫자 95 눌러주면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로그인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코인 그 이제 시세판 있는 데를 한번 들어가면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에. 그럼 여기 나오죠. 비트코인 차트 딱 나와 있고 이건 30분봉 차트인데 뭐 일봉 차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이렇게 요걸 클릭해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매매하기 편하게. 자주 보는 차트 보면서 설정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고 옆에는 이제 원화, BTC, 뭐 US 달러, 뭐 이건 보유 코인, 뭐 관심 코인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아마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업비트 계좌 개설하면은 원화를 넣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본인의 이제 여유 자금 뭐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집어넣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예.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원화 시장입니다. 그리고 BTC는 뭐냐? 비트코인으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 100만 원을 넣었다. 100만 원을 넣었다. 근데 BTC 시장의 코인을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포켓 네트워크라는 이 코인을 사고 싶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100만 원을 넣었어요. 100만 원을 넣고 이거를 매수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매수가. 이거 비트코인으로 거래된다고 했죠? 포켓 네트워크라는 BTC 업비트 BTC 시장에 있는 포켓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사려면 먼저 원화 시장에서 100만 원 넣었죠. 비트코인을 먼저 사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다 사고 싶다. 그럼 100만 원씩 딱 사시면 됩니다. 예. 이게 9,30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살 수 있습니다. 자, 9,300원으로 주식은 뭐 한 주, 10주, 100주 뭐 이렇게 단위로 한 주 단위로 살 수가 있죠. 근데 9,300만 원이면 9,300만 원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있어도 0.000 몇 비트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금액만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막 뭐 1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어이구 비트코인 살 걸. 비트코인 뭐 1,000만 원 할 때 샀으면 벌써 10배 수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못 사겠다. 1억이 어딨어. 내 요즘에 이제 뭐 집 대출금 나가는 것도 뭐 지금 빠듯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1억이란 여유자금이 어딨어. 대출 집 사느라고 대출 뭐 다 때려박았는데 여윳돈 하나 없어서 못 하겠다. 이게 아니고 100만 원만 있어도 100만 원치 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예. 이렇게 해서 100만 원어치를 딱 산다. 예, 9,640만 원에 산다. 그래서 이제 그 보유자산에 10%를 한다 그러면 10% 클릭하면 되고, 100% 산다 그러면 100% 클릭하셔가지고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로그인 안 했기 때문에 매수창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이제 매매하시면 되고. 잠깐만요. 그럼 차라리 저도 로그인을 해볼까요? 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로그인 창에서 누르고 모바일을 반드시 켜야 돼요. 모바일에 업비트. 모바일에 업비트 화면을 들어가면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그 메뉴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맨 끝에 더보기라는 걸 누르면, 더보기라는 걸 누르고 우측 상단에 이게 무슨 표시라 그래야 되나? 예. 일단 무슨 창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QR 본인 인증이라는 화면에 딱 떠요. 그래서 QR 본인 인증 화면에 갔다가 여기 QR에다가 딱 맞춰 놓으면은 이제 숫자가 3개가 뜹니다. 저는 09, 47, 98 이렇게 뜨네요. 그 3개가 뜬 거에서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PC에 나와 있는 98 요거를 선택을 딱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바뀌죠? 예. 모바일은 제가 못 보여드려 가지고 답답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100만 원이 있다. 뭐 그러면 9,350만 원 뭐 있다. 여기서 이제 뭐 10% 누르면 뭐 10% 이렇게 되는 거고, 100% 누르면 100% 누르는 거고, 저는 740만 원 이렇게 찍히네요. 25%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매수 주문 넣으면은 사시는 겁니다. 예, 매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 비트코인을. 그럼 비트코인 100만 원치가 사졌어요. 그 다음 BTC 시장 들어가서 뭐 옵저버라는 코인을 해가지고 뭐 100% 주문 넣어서 딱 넣으면은, 지금 저는 BTC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문 총액 얼마, 뭐 수량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수 주문 넣으면은 매수가 되는 거고, 매도할 때는 반대로, 매도할 때는 매도 누르고, 뭐 전량 매도한다 100% 누르고 매도 주문 넣으면은 매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이거 BTC 시장이고. 근데 보통 이제 원화 시장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BTC 시장 저거 어떻게 하지?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접근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원화 시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BTC 시장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포켓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샀다. BTC 시장에서 샀죠. 이게 이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막 꼬라박고 있어.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10%가 빠져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예. 근데 여기 이제 10%가 빠졌어요. 반대로. 근데 비트코인이 10%가 올랐어. 그럼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이것도 제로가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10%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10%가 올라갔다.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20%가 되는 거죠.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나는 포켓 네트워크라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보고 싶어서 10%가 수익이 났는데 비트코인이 빠져가지고 수익률이 뭐 줄어드는 그런 좀 짜증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포켓 네트워크는 제자리인데 한 뭐 2, 3%밖에 안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한 뭐 10%가 올라가가지고 수익률이 막 12, 3%가 찍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원화 시장을 많이 할 테니까 원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래하는 것도 뭐 간단합니다. 원화 시장 있죠. 원화 시장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쫙 나열하 하고 싶다. 그럼 전일 대비 요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한번 누르면은 상승률 상위부터 쫙 정렬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쫙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하락률 상위부터 쫙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오늘은 하락이 제일 많이 빠진 게 1.36%네요. 그러면 그리고 나오면 다 플러스고,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 기운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메타디움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네요. 이 종목을 사고 싶다. 와 잠깐 뭐 아까 동일하게 이거는 비트코인을 살 필요가 없죠. 원화 시장이니까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면 10%, 25%면 25%, 100%면 100% 해가지고 매수 주문 넣으면 끝. 가격 지정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식과 동일합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다들 하실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타디움, 온톨로지, 스페이스 아이디, 뭐 보라, 뭐 스레솔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비트코인만 당연하죠. 이름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나머지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거니까 알트코인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비트코인을 매매하실 수도 있고 알트코인을 매매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많이들 매매를 하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9,300만 원,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10만 원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왠지 가격이 막 1억씩 되고 뭐 9천만 원, 1억 이렇게 되니까 너무 비싸 보이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개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잘 못한단 말이야.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탄력도가 단기 탄력도는 알트코인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매매보다는 알트코인을 주로 매매한다. 주로 매매해요. 그래서 코인장이 화랑일 때는요. 지금은 제일 상승이 높은 코인이 메타디움 14%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별로 한마디로 좀 약간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진짜 화랑일 때는 상승률 1위가 100%, 150%, 뭐 200% 이렇게 갑니다.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주식에서 매매하다가 코인 하고 보면 성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완전히 좀 약간 이제 투기성 있으신 분들은 주식 못합니다. 주식 못해요. 물론 반대로 빠질 때는 진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주식시장과 다르게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은 하락시장이라 하더라도 테마가 형성되면서 올라간 종목이 있잖아요. 상한가 종목도 하루에 이제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몇 개씩 나오고 뭐 두세 개, 서너 개 뭐 이렇게 나오고 상승한 종목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코인은 진짜 완전히 하락이 나온다. 그날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혹은 뭐 하락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전부 10% 정도 합니다. 10% 정도 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주식은 요즘의 장이 특히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도 그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뭐 개인들의 선호하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왠지 모르게 안전해 보여가지고 매수하면은 뭐 움직이지도 않고 매번 제자리고 다른 종목들은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순간적으로 막 10% 20%는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못 가는 종목들은 진짜 못 가죠. 내가 산 종목 특히나 못 가죠. 바닥권에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 올라가봐야 1, 2%, 2, 3% 올라갔다가 어쩌다가 한 5% 올라가면 야 이제 올라가나 싶은데 그 다음날 웬걸 개파락 나오면서 또다시 도루묵 돼버리고 그러다가 계속 행보하다가 악재 나와서 저점 쭉 깨버려가지고 또다시 지하실로 내려가고 땅굴 파고 그러죠. 근데 코인 시장은 다르다. 코인 시장은 아까 하락할 때는 상승한 종목이 거의 전멸이다. 다들 10% 정도 하다 했죠. 그런데 상승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그 한 3일 정도 어제는 뭐 밑거리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일단 약간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 밋밋한 반등이죠. 이렇게 어쨌든 비트코인 빨간불 켜지니까 알트코인이 이제 대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별로 없지 거의 대부분 상승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식 시장은 지수가 상승해도 내 종목은 못 가고 하락 종목이 더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딱 빠질 때는 다 같이 어렵고 빠진다 하더라도 바닥치고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올라간다. 순차만 있어요. 순차만, 시차만, 순서만. 예. 예를 들어서 오늘은 메타돔이 상승률 1위로 막 치고 올라가는데 내일 가면 또 바뀌어요 이게. 예. 지금 오늘 빠지는 뭐 오브스라든가 이런 놈들은 내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야. 상승 구간에서 상승세로 접어들면. 오늘 저건 올라가는데 메타돔 올라가는데 오브스는 빠지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오늘 요건 누르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뭐 내일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스택스 이런 것들 내일 올라가고 혹은 지금 마이너스였다 하더라도 오후장 저녁 때 되면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나, 코인은 주식시장처럼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고 이게 아니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거래됩니다. 24시간 계속 거래가 돼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도 계속 거래가 됩니다. 일요일도 거래가 되고 뭐 추석 명절 뭐 이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거래됩니다. 24시간 1년 365일 계속 거래가 돼요. 네. 뭐 되게 피곤할 수가 있겠네.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매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오늘 뭐 장대양봉으로 막 한 10% 올라가지고 기분 좋게 잠을 들었는데 자고 났더니 뭐 미국 시장이 개박살이 나버렸어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어제처럼 전쟁이 터졌어. 이스라엘 미사일 발사했대. 악재가 터졌어. 혹은 개별 종목별로 막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했대. 그러면서 갭 뚝 떨어지면서 하락 막 급락. 내가 10% 수익 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갭 마이너스 20% 출발해가지고 막 하한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 간혹 있죠. 뭐 해가지고 뭐 혹은 그러다가 뭐 3월 말에 이제 감사 보고서 미제출해가지고 갑자기 상장 폐지되질 않나 이래 버리죠. 그죠?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나 코인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물론 당연히 빠지면 어느 정도 밑가는 거 손실은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식처럼 내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시가부터 갭으로 빵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고, 다만 하나 24시간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밤새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런 날은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악재가 터져가지고 막 급락 나올 때, 그러면서 알트코인은 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 한 2, 3일 정도, 2번, 3번 뭐 그 정도, 그죠? 나머지는 뭐 그닥 크게 뭐 이상이 없어요. 반대로 나 지금 장중 내내 자기 전까지 뭐 코인 사놨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혹은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빵 치고 올라가 전부 다 급등해버려서 코인이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수익도 없이 그냥 뭐 똔똔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한 20%가 올라와 있네. 자산이. 그럼 얼마나 정말 째지게 기분이 좋습니다. 딱 눈 뜨니까 그냥 플러스 20% 딱 찍혀 있으면, 그죠? 빠졌을 때 마이너스 20%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는 시장을 먼저 판단하고 시장이 이게 단발성이다라고 하면 빠졌을 때 그냥 무작정 손절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면 그런 정도는 뭐 며칠이면 다 회복이 돼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 24시간 거래되는 거, 밤새 잠자는 시간에 매매 대응을 못 한다라는 부분들 크게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날은 크게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코인이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세로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밤새 어떤 큰 자산 감소의 위험보다는 밤새 자산이 폭증할 어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요거를 좀 지워버리고 일봉 차트고 요게 주봉 차트, 그 다음에 월봉 차트로 봅시다. 월봉 차트. 자, 월봉 차트로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제 2020년 24년 4월이죠. 반감기가 오늘 끝났답니다. 오늘. 자, 월봉으로 연속 양봉으로 쭉 치고 올라왔다가 이번 달은 음봉이에요. 음봉. 보통 이제 반감기는 그 코인 시장의 아주 큰 호재입니다. 아주 큰 호재예요. 예.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가벼워져서 큰 상승을 보이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그래 왔어요. 20년인데 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도래하거든요. 4년에 한 번씩. 그 4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데 올해 또 그 4년이 채워지면서 이제 반감기가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예? 24년 그리고 20년도 이때 반감기가 있었고, 여기가 17년이고 16년에 있었어요. 이건 업비트 차트인데 월봉상에 16년 이전 차트는 없습니다. 왜? 업비트가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차트가 없어요. 여기 차트가. 그러면 잠깐 다른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이전 시세를. 그냥 이제 뭐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비트코인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월봉 달로 딱 설정을 하면 이전까지 쫙 나와 있죠. 여기는 뭐 거의 뭐 횡보한 것처럼 보여요. 워낙 가격이 쌌기 때문에 횡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마어마한 뭐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도. 자, 보시면 20년이 이때죠. 이게 19년이니까 이때쯤 되겠네요. 반감기 요때다. 요때 여기 음봉 하나 보이죠? 요때는 반감기 직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 금융시장이 대투매가 나왔을 때, 요때 한번 빠지고 그 다음날 4월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올라가서 이런 대급등을 만들어가죠. 반감기가 이때였습니다. 요때 요 구간. 그때가 5월인가 5월이었을 거예요. 5월이면 이때죠. 요 구간. 자, 반감기 때 3월 4월 5월, 예, 그죠? 5월 6월은 양봉 음봉 그냥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7월부터 빵빵 쳤죠. 중간에 한번 조정 한번 있었고 땅땅땅땅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이게 얼마냐면은 $10,000 정도 됐네요. $10,000 좀 채 안 돼. 뭐 9,000달러 때. 그래 가다가 지금 그때 그 고가가 $65,000까지 갔으니까. 반감기 이후에 몇 배가 올랐나요? 6배가 올라갔죠. 6배. 그 이전에 16년도면 대충 이 정도 언저리가 됩니다. 이 정도 언저리 쫙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워낙 이 폭이 그 상승이 컸기 때문에 요게 좀 횡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때도 올라왔어. 이렇게 당겨 보면 16년이니까 이때네. 그죠? 16년도에는 7월이었어요. 7월 요때 요 구간. 그죠? 반감기 전에 요만큼 올라오고 반감기 이후에 빠바방 치고 올라가죠. 빠바방. 그죠? 아까 횡보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간인데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때까지. 그리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얼마예요 이게? $500, $600 뭐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 $20,000 근처까지 갔으니까 몇 배인가요? 500, 5,000 2만. 그럼 거의 40배가 올라간 거예요. 반감기 이후에. 이때는 40배. 비트코인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40배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트코인이 40배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지수가 40배가 올라갔어. 그럼 종목들은 몇 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게. 그지? 물론 이때는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이런 40배, 50배,
그전에는 더 났어요. 막 수백 배씩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너무 옛날이니까 그건 처치하고. 그죠? 지금은 40배까지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가격이 1억까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는 최소 더블에서 세 더블, 네 더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왜냐면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 1억인데 세 더블, 네 더블이면 3억, 4억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냐? 주식으로 따지면 3억 한 주당 뭐 3억, 4억 가는 종목이 어딨냐? 이렇게 진짜 무식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주당 가격으로 막 전체를 비싸다 싸다 판단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니 시가총액을 보셔야죠. 시가총액이 얼마냐?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업비트가 어디 갔나? 업비트가 여기 있죠. 여기서 비트코인 어디 갔어? 밑으로 쭉 내렸네. 자, 비트코인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정보를 딱 들어가 봅시다. 코인 마켓 제공 기준으로 해서 1721조. 이 정도 되네요. 1721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삼성전자 시총이 얼만데 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의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하나의 화폐로 보시는 거예요. 화폐로. 이제 비트코인을 누가 최초에 창시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본에 누가 만들었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MZ세대, 그러니까 최초창기 MZ세대 1세대가 비트코인을 창시해서 개발했어요. 천재죠. 천재. MZ세대 1세대 MZ세대 중에 천재적인 인물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MZ세대의 특징이 뭔지를 아십니까? MZ세대들의 특징? MZ세대의 특징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를 싫어해요. 기성세대들을.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이룩해놓은 어떤 제도나 규제 이런 걸 다 부숴버리고 싶어 한다고. 얘네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데 기성세대 산물이 뭘까요? 화폐.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라고 이게. 그죠? 달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과 어떤 그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트코인들도 수많은 알트코인이 생성되고 했었는데 결국은 계속 이제 앞으로 세대는 이제 바뀔 테니까 기성세대들은 가고 MZ세대들이 또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 쪽은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그 권력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이렇게 냈던 어떤 산물들을 지키려고 하겠죠.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산물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고 올라오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MZ세대들이 그 MZ세대들의 도전을 막으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까부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가치가 없다는 둥 이제 허상이라는 둥 해가면서 규제한다는 둥 계속 수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래왔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결국 조금씩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됐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렇다면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더 흐르고 수십 년이 흘러가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1721조가 결코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싸도 너무 싼 시가총액인 겁니다. 지금 이게.
달러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1,700조라는 시가총액은, 그죠? 너무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게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5억도 갈 수 있고 10억도 갈 수 있고 50억도 갈 수 있고 뭐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야 1억짜리 저 가치도 없고 허상 같은 게 1억이 나간다고, 말도 안 돼, 저거 나면 안 돼, 다 사기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부자 될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식으로는 안 돼요. 개미 투자 수십 년 동안 해봤잖아요. 돈 번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안 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코인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변화되는 주류를 정확하게 캐치한 어떤 그 사람들은 코인 상승기 때 딱 투자해서 아예 인생 자체를 바꿔버렸어. 뭐 몇백 프로, 몇십 프로 이게 아니에요. 몇 배, 몇십 배 이 정도 수익이 아니라니까. 나는 맨날 한 달에 뭐 은행 대출금 내기, 아니 생활비 하기도 빳빳했던 사람이 수백억대 자산가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시대의 흐름을, 변화되는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예, 어쨌든 코인 시장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전히 이제 뭐 정부 쪽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은 비트코인은 뭐 이제 규제 대상이고 약간 이제 허상이고 뭐 사기라는 운동,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기라면, 진짜 가치가 없고 저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월봉 차트죠. 계속 미국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 단체에서 계속 규제한다 사기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만 했죠. 근데 다 실패했죠. 왜? 실패한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죠. 딱 눈에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이게 사기면 빠져야지. 사기면은 사기꾼들이 팔아먹고 나올 수 있게 그때만 쫙 올려치기 했다 그대로 내려갖고 그냥 없어지든가, 아니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내려가 있어야죠.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 이럴 수가 있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부의 말대로 이게 사기라면 이렇게 상승하고 커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대로 뭐 말이 센 것 같은데, 쓸데없지는 않은 얘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알아도 코인 투자에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 저 비싼 게 아니구나,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만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반 성공한 거예요. 왜? 코인 시장은 상승할 때 다 올라간다 그랬잖아.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몰라도, 알트코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전혀 몰라도 내가 딱 찍어가지고 아무거나 딱 사서 요거 들어올랐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레스홀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뭐 4% 올랐어.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 못 사. 나 이제 빠진 거 살래. 오버스 살래. 살래. 사놓고 뭐 기다리면 오늘은 빠져도, 혹은 뭐 하루 이틀 뭐 조정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어떨 때? 상승기 때. 대세 상승은 언제냐? 지금이라 그랬죠. 좀 전에 반감기 전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감기가 지금 딱 끝났어요. 반감기 이전에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보통에 20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반감기 이전에 한 60에서 70%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랬어요. 이때 올라왔고, 그만큼 올라왔고, 반감기 이후에 아까 6배 올라갔다가 보여드렸죠. 6배 올라갔죠. 반감기 이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그죠? 비트코인이 6배, 4배,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저기서 수십 배 종목들이 속출할 겁니다. 자고 일하다 따블이 나 있고 따따블이 나 있고 이런 종목들이 막 나와요. 단 하루 만에. 기회의 장이라니까, 기회의 장. 예.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1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왜? 반감기가 딱 이제 끝났으니까, 됐으니까.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의 상승을 그리니까, 대세 상승, 큰 상승을 그리니까. 예. 그죠? 그럼 코인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주식해서 여러분 버셨어요? 꼬라박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지금까지. 물론 여기서 진짜 매매 잘하는 분 몇몇 분들만 제외하고 주식에서 안 되면 코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코인은 허상이 아닙니다. 규제할 대상도 아니에요. 규제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규제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정치인들 다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변화되는 흐름에 대해서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썩은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썩은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들이 쌓아놓은 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를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에 불과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감기가 끝나고 한 1년 반 상승이 쭉 나왔어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해야 되냐? 그 이유는 하지 마세요. 예. 반감기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꼭지 찍고 빠지기 시작하면 그 하락이 대략 한 2년 정도 진행이 돼요. 2년 정도. 2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 마디마디 반등은 나오죠. 반등은 나와. 그런 매매를 반등 나올 때 반등 먹고 나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매매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면 진짜 계좌 다 녹아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특히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는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반감기 딱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1년 반 대상승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아까 비트코인 초기 시장 보여드렸죠. 초기 시장 반감기 이후에 막 수백 배씩 올라갔다고, 16년에는 40배 올라간 거 보여드렸죠. 20년에 6배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좀 적게 올라갈게요. 그보다는 예. 가격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가격이 올라온 게 있기도 하지만은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 때문에 이전에 좀 더 많이 올랐어요. 딴 때보다. 예. 그래서 상승폭은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지금부터 1년에서 1년 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알트코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더군다나 16년 이전에는 알트코인은 형성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예. 몇 개 없었어. 거기에 수급도 몰리지 않았어. 저게 회사야 뭐야,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16년도에 막 화랑이 나니까 알트코인 그런 게 있었어? 야, 알트코인 코인은 완전히 보안이 100% 완벽 무결하다면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16년도 이후입니다. 알트코인.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 얘네는 초기 시장이라는 이거지. 알트코인은 12년, 2008년, 2012년, 2016년 이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초기 시장이었다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다면, 알트코인은 지금이 초기 시장이다. 16년, 20년 이때. 그죠? 16년 16년, 20년이라 20년, 24년 지금 이때. 20년 지났으니까 24년. 20년보다는 좀 적을지 몰라도
지금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거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주식에서 맨날 꼬라박고 뭐 어쩌다가 뭐 상한가 한번 먹어도 그 다음날 아마 1, 2주 지나면 다 토해내고 오히려 손실 들어가고 맨날 뭐 단타 치다가 여기저기 계속 계좌는 갈려 들어가고 녹아내리고 이러는데, 그거 해봐야 수십 년도 아니 뭐 몇 년 동안 해봐서 수익 안 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해보셨잖아. 되는 시장에서 베팅을 하셔야지. 되는 시장에서. 코인은 초보자들도 상승기 때 딱 1년 반만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대충 차트 나부랭이 대충만 알아도 갖다 때려박고 사면 그냥 수익 나.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조금 이제 한 뭐 5% 10%만 빠져도 그냥 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어차피 수익이 지금 한 1, 2년 동안 했는데 영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은 코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계좌 개설부터 한번 차분하게 해보시고 딱 1년에서 1년 반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큰 돈 만드셔가지고 큰 손이 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라고. 그때 맨날 5% 10% 주식해서 5% 10% 올라간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호들갑 떨고 뭐 한 몇 프로만 빠져도 발발 떨고 그런 찌질한 매매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 큰 손 되셔가지고 코인에서 대박 내셔가지고 1년 반 뒤에 주식장에서 큰 손으로서 그 종목 하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